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테슬라의 마켓 쉐어가 이 포드 마기한테 많이 이제 뺏겼다는 이제 모건 스탠리 이야기와 테슬라 FSD의 그런 웨이모와의 비교, 재밌는 비교가 떠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올해 테슬라가 이제 많은 경쟁자들로 인해서 마켓 쉐어를, 이거는 미국 얘기입니다. 지난번엔 유럽 얘기였는데 미국에서도 이제는 경쟁자들한테 마켓시어를 많이 내주고, 그 근거로 최근에 포드 마기가 굉장히 이제 계약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상 그걸 인도했다는 듯이 차가 팔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조금 허점이 있죠. 뭐 누구나 다들 실수는 하니까요. 근데 모건 스탠리라는 참 이런 유명한 기관에서 약간의, 글쎄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단 테슬라는 이게 달마다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되는 자료가 테슬라가 미국에서 마켓 쉐어를 좀 잃어버렸다는 게 추정치입니다. 제가 이건 지난해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회사들은 사실 딜러망이 있으니까 꼬리가 길면 데이터가 다 샌다고, 거기서 이제 매 달마다 얼마씩 팔리는지가 쉽게 되지만, 테슬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직 계열화 있고 다 자기가 팔기 때문에 그냥 추정치죠. 뭐 얼마를 수출했고 쇼핑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고 작년 판매량이 어떤지에 대한 추정을 해서 봤더니, 이번에 2월달 이런 미국 판매량을 보니까 테슬라가 70% 조금 안 되는 69%를 장악해서 이제 마켓 쉐어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의 70% 육박하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10% 줄었다고? 이것도 좀 이상한데, 제가 작년 데이터가 79%라고 알고 있는데 모건 스테인은 81%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1분기나 그 전반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전반기 때는 80% 조금 넘었었거든요. 근데 작년 토탈은 79%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10%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점점 이제 지위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차의 시장 상황과 이제 미국에서도 전기차가 이제 많이 좀 늘 것 같다는, 예전에 제가 그 나라별 데이터도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미국이 좀 이끌어 가야 된다, 이제 중국이라든지 유럽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바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저 포드 마기가 지금 한 3, 4천 대가 사실은 이것도 작년에 다 인도가 됐었어야 됩니다. 이미 작년부터 포드가 계속 여름부터 이야기하면서 겨울에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도가 안 됐죠.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데, 아직까지도 그 수천 대의 차량들이 제대로 지금 딜리버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쉬핑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다 추측일 뿐이고, 왜냐하면 지금 포드가 스스로 그걸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튼 지금 고객들은 이 포드 마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딜레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프리 패스 차징이죠. 그러니까 무료 충전권 뭐 이런 걸로 지금 보상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first month payment, 첫 달 페이먼트를 뭐 $1,000 가까이, 약간 100만 원 이상까지도 어떤 혜택을 이제 주려는 듯한 지금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포드 입장에서는 지금 한 250명의 고객들이 생각보다 이제 딜레이가 길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기사 처음에도 나와 있지만 버지에서는 한 4,500명? 그러니까 이 지금 4,500대가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요 점유율을 깎아먹었다는 건데, 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원활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포드는 그렇게 뭔가 이게 무슨 이유인지를 계속 작년부터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전기차를 팔려고 하는 거에 대한 성장통인지, 아니면은 제가 누누이 늘 얘기했던 별로 그렇게 팔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 반영된 건지는 지나면 알겠지만, 지금 모건 스탠리가 밝힌 그 파트가 지금 포드에서는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1분기는 여전히 테슬라가 좀 더 이거보다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어느 한 시장을 이 정도로 가져간다라는 거는 너무 하는 거죠. 당연히
조금만 팔아도 점유율을 이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성장을 하면 테슬라가 점유율을 잃어버리기가 더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떨어질 것 같지만 아직 1분기에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판단해도 요번 달이, 그러니까 3월 달이 지나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요즘 계속 이렇게 테슬라를 좀 비판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요. 참 미국에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다 보고 정말 그 열정에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리조나에서 되게 제한적으로 지금 웨이모가 로봇 택시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반면 테슬라는 FSD 베타로 이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웨이모가 조금씩 확장하는 거에 대비해서 테슬라가 FSD 베타를 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서로 알고 견제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 생각을 못했던 건 아닌데, 제가 FSD 베타도 없고 이 애리조나는 제가 살고 있는 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가가지고 웨이모로 이 로봇 택시를 탄 다음에 같은 그 스타팅 포인트와 데스티네이션 그 목적지를 갖게 한 다음에 테슬라 FSD 베타로 똑같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라우트는 다를 수 있죠. 그 라우트를 운전자가 결정할 수가 있지가 않죠. 왜냐면 이거는 로봇 택시니까 그때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들 뭐 테슬라 FSD 베타가 하든 뭐 웨이모가 하든 그걸 알아서 정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테스트들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물론 100%는 너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정도만. 왜냐면 동등 비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굉장히 지금 테스트한 시간을 보면은, 영상을 보면은 한밤중이기 때문에 좀 트래픽도 적은 상황이어서, 물론 결과는 테슬라한테 좀 유리하게 나왔거든요. 결과부터 알려드리면, 이 여러 번 테스트를 한 것 중 일부를 이제 영상에 이제 공개했는데, 그 앞전 테스트에 대한 것도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 테슬라 FSD 베타는 잘 갔지만 웨이모는 심지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될 곳에서 살짝 떨어진, 이게 잘못된 사이드로 내려주긴 했는데, 절대 이제 테슬라 FSD 베타가 낫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웨이모가 하면은 다 100% 완벽할 줄 알고 계신데, 이거 유튜브에 다른 분들 이렇게 미국 분들 쳐보면은 웨이모도 자꾸 이상한 데 내려준다든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테슬라가 더 완벽했고,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웨이모나 테슬라나 똑같이 갔는데 테슬라가 더 빨리 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테슬라한테 좀 우호적인 분들이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시고, 그러니까 더 빠르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했듯이 이 교통 상황이라든지 다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테슬라가 절대로 더 낫다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둘 다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제 생각에 올해 안에 로봇 택시를 런칭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아직 둘 다 거기서 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좋게 얘기하면 테슬라가 웨이모보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재밌어서, 여튼 아직까지는 그런 어드밴테이지가 딱히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런 도로 상황을 이렇게 인지하면서, 모비라이도 밝혔지만 이게 법적인 게 아니라 그 도로의 커먼 스피드죠. 실제로 그 도로 상황이 어떤지는 또 다른 문제라서, 그걸 정말 인간같이 하기라는 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또 제 마음을 또 심쿵심쿵하게, 그래서 저는 많은 좀 기대감은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 손으로 받아보면은 참 익사이팅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도 계속 밝혔듯이 다음 달에, 근데 이거 잘 보시면 hopefully입니다. 컨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지금 FSD 베타가 또 한 단계 도약을 했다고 일론 머스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EO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것 같은데, 저는 좀 AI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물론 좋은 툴이지만 뭐 아주 맹신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이번에 상당량의 진보를 얻어냈고, 다음 달에 이거를 이제 좀 더,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풀려고 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트윗을 보면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확장돼서 뿌릴 때 저도 받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런 FSD 영상들을 보니까 둘 다 웨이모나 FSD나 테슬라나 아직은 로보택시를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테슬라가 여전히 그렇다고 불리한 게 아닌데 테슬라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그렇게 긴 거리의 여행을 갔다 오는데 상당량, 그러니까 90% 이상의 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상당량의 거리를 오토파일럿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한테 주는 편리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운전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크게 이렇게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그룹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진보를 해왔고요. 완벽하게 다 맡길 수는 없지만 좀 사람이 좀 덜 신경 써도 되는 정도까지는 왔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이런 정도의 모습만 보여줘도 상당량 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독자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하일리온입니다. 하일리온이 이제 새로운 배터리팩 모듈을 내놔서 이 클래스 A 트럭 시장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일리온은 제가 과거에 예전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 세마이와 이제 경쟁하려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클래스 A 트럭인데 긴 그 트레일러를 끄는 친환경적인 트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처음에 내세웠던 가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CNG, 내추럴 가스를 이용해서, 가스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가스를 이용하게 되면, 내추럴 가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현저히 CO2가 떨어지기 때문에 디젤 대비해서요. 그래서 나름의 친환경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화석연료를 태우긴 합니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 하이브리드인데 이 회사는 좀 그때 과거에 제가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좀 현실적인, 그냥 차를 만들진 않는데 개조 킷을 파는 회사입니다. 기존의 클래스 A 트럭을 이런 모듈하고 모터 그리고 가스 제너레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혼합해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이번에 LTO 배터리, 지금 도시바랑 손을 잡고 새로운 모듈, 좀 더 효율을 개선하고 더 빨리 충전하고, 이게 근데 이 LTO 배터리는 제가 아주 이 채널 초창기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꽤 오래된 배터리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도 좀 옛날 거죠. 제가 옛날에 썼던 거니까.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이게 예를 들면 파나소닉의 NCA도 코발트를 많이 줄인다든지 에너지 덴시티를 훨씬 더 올렸죠. NMC도 많이 이제 622에서 811로 오면서 커스트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개선이 됐지만, 이 LTO는 예전에 닛산의 아마 리프 초기 1세대에 쓰였던 배터리입니다. 지금은 전기차에서 잘 쓰이지 않는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닛산이 이 배터리에 왜 관심이 있었냐면 지금 하일리온이 관심이 있었던 이유랑 똑같습니다. 보면 더 안정적이고 뭐 퍼포먼스적인 면이나 출력적인 면에서 좀 좋은 면이 있으나 이게 왜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았냐면 에너지 덴시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아마 LFP랑 인산철 대비해서도 떨어질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그렇게 딱히 연구 개발을, 그렇지만 이제 충전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면을 개선했고 쿨링이나 배터리 팩을 좀 식히는 그런 면을 좀 개선했다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럭 기사들이 중간중간 자주 쉬고 그때마다 이제 고속 충전을 좀 더 지원해서, 이 회사는 또 하이브리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적합한 옵티마이즈된 솔루션을 내놨다라는 정도지, 뭐 갑자기 뭐 드라마틱한 뭐 배터리를 내놓다는지 뭐 이렇게 뭔가 브렉스루를 뭔가 이렇게 벽을 깬 그런 거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사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과연 이런 하이브리드 솔루션이,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좀 현실적이거든요. 차도 안 만들고 어떻게 개조 킷을 잘 만들어서 기존에 이런 트럭들을 좀 개조한다든지 약간의 이런 중간적인, 그러니까 징검다리 솔루션을 내놔서 거기서 자기의 이런 포션을 늘려가서 이익을 창출해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회사 CEO도 제가 과거에 번역을 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결국 뭐 배터리로 가든 뭐 아직까지 그래도 주요 포션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배터리 기술을 원천적으로 테슬라 같이 개발하던가 니콜라 같이, 그러니까 라인을 한 방향을 지금 정확히 밀어서
해야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물론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현실적이라서 당장의 이런 응급처치적인 방식인 거죠. 그런 면이 있어서 조금 유리한 면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지 주식도 잠깐 이렇게 보니까 구독자님들이 왜 남겨주신지 알 것 같을 때 탁 뛰었다가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걱정하듯이요. 지금으로서는 뭐라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놀랄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